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5번째로 내 사주 내가 풀어보기를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 8글자가 이렇게 딱 떠 있으면은 일간이 뭐고, 그죠? 그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주위에 있는 어떤 기운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오행도 그 오행이 과연 오행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주가 제대로 딱 잘 풀린다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목화, 토, 금, 수,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이 목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죠. 잘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목이 없으면 사주 자체가 귀한 사주가 아니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삶이 생이 없는데, 살아있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귀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목화, 토, 금, 수 이 5가지 오행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화, 토, 금, 수는 이 목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엑스트라. 요게 지금 주연이고, 그러니까 목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사주풀이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야. 이 목이라는 건, 나무는 자라려고 하면 일단 좀 흙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흙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진토가 있고, 술토, 미토, 축토, 이렇게 지지의 토가 지금 4개의 종류가 이렇게 흙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거는 지금 말라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요거는 삼복도이니까 마찬가지야. 이거 엄청나게 뜨겁죠. 요거는, 자, 가장 추울 때, 이때 얼어있는 흙이 이게 축토예요. 축토. 요거는 3월 달에 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적당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흙이에요. 그럼 어느 흙이 이 목이 제일 좋아하겠어요? 너무 간단한 얘기죠? 진토가 좋죠. 여기는 뿌리를 내려도 내릴 수가 없잖아. 그리고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얼어 있으니까 또 어렵고. 그러니까 이때는 진토가 가장 좋은 토라는 거예요. 이 토한테는, 목한테는. 그러니까 흙이 있는데, 흙 중에서도 이 흙이 있을 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또 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물이, 이 간목이 있을 때는 이제 많으면 괜찮은데, 을목이 있을 때는 이 많은 물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습하고, 이게 또 물을 많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적당히, 이슬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정도만 와도 충분히 이건 흡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간목인 경우는 이제 물이 많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물 중에서도, 자, 이런 임수와 계수가 있잖아요. 요 계수 정도가 을목이면 좋고, 요거는 간목일 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나눠 가지시면 되니까, 흙이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 당연히 햇빛이 있어야죠. 햇빛이 있어야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해서 열매를 가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토의 조건은, 토가 목이 있을 때 이 목이 자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니까, 토하고 수하고 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라는 거야. 8글자 중에서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토는, 자, 먼저 지금 설명드렸지만, 이 목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화, 토, 금, 수는 목을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 엑스트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화는 땔감이 적당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목이 있는데, 이 목이 생목이면 안 돼. 생목이면 먼지,
자, 연기만 나지 어떻게 돼요? 잘 타질 않죠. 생목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습한 을목 같은 묘목 같은 거 이런 경우도 이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빛이 약할 때는 불이 꺼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뗄감이 있는데 이게 적당히 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불기운이 강해져 버리면 우리가 보통 이 불이 도움이 될 때는 적당한 온도가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지, 갑자기 불 나면 사람은 어떻게 돼? 사람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게 치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화가. 그 다음에 이제 토는 물기, 수분, 그 다음에 햇볕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토만 있을 때 이게 겨울 토면 그래서 성장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물기는 얼어있죠. 물기는 있지만 어떻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한겨울이니까 실질적으로 햇볕이 따뜻하게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잠식기라 그냥 이렇게 휴식기로 볼 수 있어요. 한겨울에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토의 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돼요. 수분, 물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박테리아가 살고 있을 수 있고, 토 자체가 일정한 열이 있어, 따뜻함이 있어야지 이 나무를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쇠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쇠와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단한, 쇠도 단단하지만 이 돌도 단단한,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일단 흙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 쇠는. 즉, 흙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즉,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쇠의 종류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광산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원료를 이렇게 우리가 캐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쇠예요, 쇠. 쇠는 그래서 흙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자, 이 흙 속에서 우리가 이제 쇠를 파낸다고 보면 우리가 보통 광산이라고 하죠, 광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쇠를 일단, 자, 채굴해가지고 일단 꺼내서 공장으로 가야 되죠. 그 공장에만 놨을 때 그냥 노천에 이렇게 놔둬버리면 그 녹만 슬고 그 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쇠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원료로 되어 있는 쇠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돼요? 이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여기서 불은 굉장히 치열한 거죠. 엄청나게 강한 열을 가해서 이거를 쇠를 어떻게 돼요? 녹여야 된다, 녹여.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불기운을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떤 불망치, 공장에서 보면 막 불망치 이렇게 두드리는 어떤 그런 현상도 막 보여주고 그러죠. 자, 그렇게 있을 때 어느 형체를 갖추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옆에 물이 있어야 돼. 이거를 우리가 담금질이라고, 담금질. 쉽게 설명하면 낫이라든가 칼 같은 거 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열을 가해서 불이 시뻘겋게 달아 있잖아요. 그때는 톡톡톡톡 쳐가지고 일정한 원하는 형태가 되었을 때 바로 거기다가 물속에다 확 집어넣죠. 예.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이제 반복을 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쇠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땐. 예. 그래서 반드시 불과 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즉 품질이 좋으려면은 이 쇠의 기운을 이렇게 받아야 돼. 그래서 반드시 수는 이 쇠, 금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가 좋고, 그러면 쇠가 있음으로 해서 이 탁함이 또 없애고, 그 다음에 이게 물이 잘 흐르는지, 그런 상황이 있어야 물이 제대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은 이 자체를 흘러가지를 못하고 갇혀져 있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어찌 보면 물은 수로서는 품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갇혀있는 물은. 물론 그 용도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죠. 목을 키운다든지, 예를 들어서 금의 좋은 역할을 받는 게 또 이 수가 있어야지 반드시. 그래서
이 실제로 금은 이 물속에서 놀아야지 제대로 된 금이 된다 그러겠지. 이게 이런 말에 담금질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 오행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오행이 사주에서 8글자가 있을 때 그 한자를 봤을 때 그 한자가 제대로 품질을 유지하려면 주위에 요 수가 있다 그러면 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토가 있어서 이 건토가 있어서 이걸 딱 막으면 흘러갈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수로서 역할이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품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는 이 가둬놓고 우리가 보통 그 댐 같은 게 가둬놓고 물을 쓸 수가 있는 경우는 수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사람 인위적으로 잘 이거를 가둬놓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수를 가둬놓는 거지 실제로 수 자체로만 봤을 때는 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죠. 왜? 뭐 그 있으면 썩기 때문에 그런 현상. 즉 그러니까 이 목화토금수 이 오행이 있을 때 나머지 화, 토, 금, 수는 목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보조제다. 도움할 수 있는. 즉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주연이면 요건 엑스트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주에서는 목이 있는 게 좋다. 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을 때 그 어떻게 돼? 그 자체가 존귀한 거니까. 그래서 보통 귀하다 그래. 사주 구조에서 목이 있는 사주는 귀한 사주다.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자꾸 관찰하고 뭐 산이든 바다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주 보시면 사주 공부는 이거는 우리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글자를 즉 이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표시만 해놨지 이 자체를 자연을 여러 형태의 자연을 봤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걸 물상론이라고 하죠. 물상론. 이 나무를 봤을 때 나무가 시들어가네? 그럼 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아니면 또 이 가을의 모습처럼 이 나무가 가을에는 물이 다 쭉 빠져내려가죠. 그때 그래서 가지도 어떻게 낙엽이 다 떨어지고 기본적인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겨울 동안. 그래서 봄이 되면 다시 이제 물을 빨아들여서 더 성장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 목화토금수가 나름대로 다 자기 자격력이 있고 해야 될 어떤 그 일 같은 게 있다는 거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나무가 있으면 뭐 흙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 이건 누구나 금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쉬운데 사주 8글자 속에 나무가 없다. 그러면 이게 다 의미가 없죠. 이렇게 되면. 네. 불도 마찬가지죠. 나무 이런 경우는 자 실질적으로 나무가 없으면은 이 화가 어떻게 돼요? 화가 이게 태양이 떠서 할 일이 없는 거야. 토도 마찬가지고 토가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토가 뭐 있을 존재 가치가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금, 수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목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사행은 목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 도우미 역할. 그래서 일차로 봤을 때 이 목화 토금수를 각자 놓고 봤을 때 화는 어떤 조건을 갖춰져 있는 게 품질이 좋다. 토는 어떤 조건을 갖춰주고 있을 때 토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금방 읽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냥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기초적인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을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성장할 때는 반드시 물도 있어야 되고 태양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 보면 아시잖아. 이건 뭐 애워서 될 일이 아니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쉽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한번 지나가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면 그때도 이렇게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행도 품질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간단하지만 해봤습니다.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